네, 오늘도 ETF 시황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파란 판이 압도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SPDR S&P 500 ETF, 인베스코 QQQ ETF, 그리고 SPDR DIA ETF가 이렇게 혼조 흐름으로 마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의 낙폭이 가장 큰데요. 최근 기술주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0.26% DIA ETF는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주도 어두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을 했죠.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 1.73% 큰 낙폭을 키웠고, 기술주, 금융주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기술주의 낙폭이 특히 두드러진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 살펴보시면 프로쉐어즈 울트라 VIX 단기 선물 1.31%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키웠고요. 또 바네크 골드마이너스 ETF는 0.44%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는 0.04% 약보합권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승 하락 종목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천연가스가 간만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나스닥 하락에 베팅한 투자들도 역시 많았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유틸리티, 최근에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인 이런 유틸리티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에너지, 금채굴도 각각 오르는 모습, 반면 하락 ETF 체크해보시면 신흥국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본 증시 좀 많이 빠지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건설주도 같이 밀렸고 VIX 선물은 빠지는 움직임이 함께 포착됐습니다. 또 중국의 대형주, 기술주 이렇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과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화상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최근 ETF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경기 지표 부진,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되겠죠.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다시 이제 돌아섰어요. 이제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금리 더 이상 못 올리겠구나라는 논리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나 혹은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가 혹은 뭐 경쟁사의 기술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고요. 좀 개별 지수별로 보게 되면 이런 전통주들이 많은 미국 다우 지수는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티커로 이제 DIA ETF의 경우에는 0.26%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S&P 500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혹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티커를 가진 ETF들은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개별 섹터라든가 산업 내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유틸리티,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유틸리티 섹터가 2.5%대 상승을 보였고요. 이 외에는 이제 헬스케어,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에서 소송 이슈가 점점 마무리되는 부분들, 혹은 이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입지가 부각되는 등 이런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헬스케어 ETF인 티커로 XLV입니다. ETF들도 역시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음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들로 또 구분해서 또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대형 가치주, 대형주들 내에서 보통 이제 가치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한 대형 가치주 ETF인 티커로는 VTV ETF가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이 성장주들 중에서도 중형 성장주 ETF인 티커로는 이제 IWP ETF가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지난주까지의 흐름과는 완전히 좀 상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ETF 시장의 좀 리뷰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리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시장들, 제가 주간 단위로 시장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좀 어떤 변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이고요.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좀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그래서 연초 대비 3월 31일 3월 말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 섹터 ETF인 XLK라든가 혹은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인 QQQ 이런 ETF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첫 번째 키워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유가 반등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꾸역꾸역해서 지금 시장 따라서 시장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 1일 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가 터졌고요. 자, 꼭 이제 이 기름값, 단순히 이제 유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사실 저희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런 물가들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불안 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은행주들, 저도 이제 주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조금은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이제 은행주들만 묶어놓은 KBWD 티커를 가진 ETF라든가 혹은 미국의 지역은행을 묶어놓은 ETF인 IAT 티커,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혹은 유럽에도 이제 각각 은행주들 ETF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1615, 그리고 유럽은행 같은 경우는 BNKE, 런던에 상장된 ETF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된 모습을 다소나마 찾아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부분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세를 보인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이랑 같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지난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어떤 섹터 단위라든가 산업 단위라든가 좀 나쁘지 않은 흐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유가와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 섹터, 티커로는 이제 XLE 티커를 가진 ETF가 6.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를 편입하고 있는 XLY 티커를 가진 ETF 역시도 대략 5.6%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또 리츠가 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좀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좀 턴을 했어요. 티커로는 이제 XLRE 티커를 가진 ETF고 지난주 5.3%가량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움직임 좀 두드러졌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우선 그 카테고리별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채권에 관련된 ETF들로 좀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일정 이상 신용 등급을 갖춘 회사채들을 묶어놓은 이 투자 등급 회사채 ETF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7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2등, 3등, 4등 모두 사실 이제 국채에 관련된 ETF들이에요. 이제 미국 국채 중기물, 미국 국채 단기물, 미국 국채 단기물 이런 식으로 고신용채들, 신용 등급이 일정 이상 되는 이런 고신용채들에 대한 수요가 좀 굉장히 많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비단 지난주만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 ETF 단위로 좀 내려가 보면 역시나 이 채권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어떤 투자 등급 회사채, 중기물들만 묶어놓은 ETF가 좀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2등, 3등 모두 미국 국채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인들의 미국 ETF 투자 어떤 것들이 이제 순매수가 많았나를 조금 살펴볼 텐데 지금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미국 국채, 그다음에 반도체, 은행 정도, 그리고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시장 상승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리스트 같이 보고 계시는데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TMF 티커를 가진 ETF는 미국 국채 장기물 세대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이제 주의하시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TMF라든가 SOXL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대, 그다음에 BNKU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주 세대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에 투자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요 키워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 반도체, 은행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국채다라고 다시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근 상장됐거나 좀 주목해볼 만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흐름들, 인공지능 관련된 AI ETF라든가 혹은 반도체 관련된 ETF들은 좀 약간 시장 내에서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등락은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살펴보십사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이슈별 ETF라고 해서 이제 주요 테마별로, 주요 이제 이슈 카테고리별로 이제 ETF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혹은 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된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TF 시황 정리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화상 연결해봤습니다.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